어르신과 생활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게 되면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 인식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 삶도 달라지고 어르신들과의 삶이 조금 더 질 높은 삶으로 바뀔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치매된 각종 노인 전환 시설에 대한 인식, 또 예방, 또 우리 부모에 대한 생각을 전환한 주제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한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유순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자. 그리고 어르신들, 가족분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게 노화 현상이잖아요. 젊은 시절은 나는 노화, 나하고는 거리가 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만 않더라고요. 저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50을 진입하는 시점에 대해서 겪었던 경험담, 또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겪었던 경험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다양한 지식들, 노화에 따른 다양한 인식을 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하고 그런 경험담에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많이 경험했던 치매 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의 경우는 저희 어머니의 경우는 알츠하이머, 지금 살아계신 시어머니의 경우는 파킨슨 중증에 이제 경험하고 계시고요. 저희 아버님의 경우는 돌아가시 전까지는 형제들이 치매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 기억에 따르면 아마 저희 아버님은 전축혈성 치매, 약간 폭력적 성향을 가진 경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지난 10여 년 동안 경험하면서 여러분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치매에 대한 인식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 정말 튼튼하고 건장하고 나의 모든 걸 지탱해준 삶의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슨 치매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매가 중증까지 가기 전까지는 항상 같이 생활하지 않고서는 관련된 사실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형제들이 질병적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인식 차이는 이제 그런 데에서 생기는 괴리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엄마가 치매야, 그거는 건망증일 수 있지 라고 얘기해서 초기에 방치하게 되면 중증으로 갔을 때는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속도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 인식을 전환해서 사소한 것도 발견해서 미리 발견한다면 예방적 측면에서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행스럽게 이거는 치유가 될 수 없는 질병이고 지연시켜야 되는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가족들 간에 생기는 불화, 이런 쪽이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시설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라고 어르신들이 어울리고 노시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에 보낸다고 했을 때 형제분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엄마가 치매야? 너는 엄마를 돌보기 싫어서 그런 시설에 보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정부에서 비용을 들여서 건강하게 노후생활 할 수 있도록 케어해주고 있다는 거. 그런 센터 보시면 아침에 예정된 시간에 차량으로 픽업을 해서 즐겁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체육도 하고요. 그다음 미술, 인지교육, 창작활동, 음악,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심 식사 또는 저녁 식사까지 얼마나 근사한 프로그램인데요. 앞서서 얘기한 그런 경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 정부가 지원해준 다양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제가 여기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극단적인 경우는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부모님 모시기가 싫으니까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나 보내고 그럼 아예 버리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요양원이란 시설도 일부는 문제된 시설도 있지만 대다수 시설 보면요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앉아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시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정서적 상처받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가진 돈이 많기 때문에 또 그 돈 탐나서 그러는 거지. 그걸 보고 상처받는 말에 대한 경험은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이제 대학교 교수로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 또는 치매에 관련된 영역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는 목적에서 처음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던 게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인식을 좀 바꿔보고자 했고요. 저희 본업은 대학교에서 경영학 관련 교수를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경영은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거. 미래에서 어떤 산업이 돈을 어떻게 갈지 연구하기 때문에 노인 케어 시설에 관련된 사업 영역이 확장될 걸 예상하고 그 부분에 다양한 서비스나 시설에 대한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싶어서 진입했던 것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의 상황과 맞물려서 진행됐던 케이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고자 했느냐라고 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노화 연장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남은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노화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노화 현상의 막바지에서 우리가 처음에 질병적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등장한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예방을 하려고 하면 조금만 아파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어떤 근거로 시작되고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야 되고 이 치료란 몫은 나만의 몫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몫이다. 국가와 가족과 다 같이 나눠야 될 몫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도 많은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간보호센터라는 영역도 있고 요양원이라는 영역도 있고 관리시설이라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기존의 편견을 가진 정보를 버리시고 그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고요. 또 대부분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 여러분 보호자 입장에서는 적게는 40대, 많게는 50대도 60대쯤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노화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노화에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걸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르신과 사회적 거리가 약간씩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사회적 거리가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사회적 거리가 필요한 경우죠. 즉 제가 얘기한 거는 전문기관에서 소량의 비용을 들여서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고 또 주간보호센터 예를 들면 또래하고 어울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보다 20년, 30년 어린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면 재미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은 어르신들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주고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노화 또는 즐거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두 사람 간의 사회적 거리 유지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떨어져 있는 시간을 다른 보호시설이나 관련시설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둘 다 적절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요. 또 하나 이런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치원 아시잖아요. 유치원이 혐오시설인가 아니잖아요. 사회성 발달, 눈높이 발달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를 잘 교육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래들과 시간을 갖는 것처럼 이 시설도 어르신 또래끼리 어울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전 행복한 노치원이라고 생각해요. 주간보호센터는. 그래서 그런 시설하고 또 다른 측면 여러분이 건강해야만 여러분과 같이 어울리는 어르신도 건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사회적 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런 사회적 거리의 필요성 또는 왜 필요한지 그 상황적 요건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시리즈 영상을 통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